똑같은 어머니 생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며느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시어머니도 어머니고, 친정어머니도 어머니인데, 왜 대우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65세 박순덕님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서울 강남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에요. 남편을 3년 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요. 2년 전 생일날 있었던 일이 순덕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벌벌 떨게 만든 3단계 복수 작전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그 놀라운 복수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 강남에서 40년을 살아온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고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죠. 재작년 10월 15일, 제 63번째 생일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사실 말하자면 우리 며느리 미영이는 제 생일을 챙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결혼 초기에 한두 번 케이크 사다 준 거 빼고는 말이죠. 그것도 12년 전 일이고요. 그 일 있기 한 해 전에도 까맣게 잊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혼자서 미역국 끓여 먹고 케이크도 사서 혼자 촛불 불어 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며칠 후에 뒤늦게 알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미리미리 준비해서 근사하게 생신 챙겨드릴게요. 정말 약속드릴게요. 그때 미영이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바쁘니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 약속을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이 터진 제 작년 생일날에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김치국을 사발로 들이킨 셈이었죠.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약속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뭔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9월 말부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챙겨주겠지. 그렇게 약속했는데 평소에 미영이는 거의 연락하지 않아요. 손주 지훈이 봐달라 할 때나 김치 떨어졌으니 좀 담가달라 할 때, 아니면 명절 준비 도와달라 할 때만 연락하거든요. 어머님, 지훈이 학원 픽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이번 주에 김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추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이럴 때만 연락해요. 그 외에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아들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고작이고, 그것도 엄마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요. 하지만 그 철석 같은 약속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복부터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사준 흰색에 가까운 크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거울 앞에서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고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번엔 정말 뭔가 근사하게 준비했을 거야. 나도 단정하게 해야지. 부엌에 가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뭘 가져올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로서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요.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끓이면 힘들 테니 제가 직접 끓였지요. 제가 철수를 낳던 날,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셨던 그 미역국 맛을 떠올리면서요. 밥도 고슬고슬하게 지었고 김치랑 나물 몇 가지도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어요. 케이크는 미영이가 사올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해서 작은 것 하나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글씨도 써달라고 했고요. 오후 4시쯤 되니까 준비가 다 끝났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철수네가 퇴근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6시 반쯤이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6시가 됐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회사 일이 있나 보네.
조금 늦을 수도 있지. 7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또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렇게 약속했는데? 8시가 지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철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철수야?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평상시랑 똑같더라고요. 바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목소리. 바깥인지 바람 소리만 살짝 들렸습니다. 아니, 오늘 애미 집에 올 일 없니? 아, 엄마.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요.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 생일인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미영이도 팀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철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야 대답이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아, 엄마. 죄송해요. 오늘 엄마 생신이네요. 그제서야 기억해낸 거더라고요. 제 외동아들이 말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며칠 내에 꼭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영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설마 또 까먹었을까요? 9시, 10시가 지나도 미영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던 미역국은 이미 식어버렸고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반찬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까먹었구나.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약속했는데 또 까먹었구나. 11시가 넘어서야 드디어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상시와 똑같더라고요.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목소리. 그래, 미영아. 아직 안 주무셨죠? 어머님, 오늘이 생신이셨는데.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또 깜빡했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또 깜빡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또 깜빡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약속하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내년에는 꼭 근사하게 챙겨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깜빡했다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내년에는 정말 근사하게 준비해서 생신 잘 챙겨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약속드릴게요.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말. 내년에는 근사하게 정말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혼자서 식탁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약속을 믿고 김치국을 사발로 들이킨 제가 바보였습니다. 밤 11시에 미역국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이미 식어서 맛이 없었어요.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케이크 위에 초를 혼자 켜고 혼자 불어서 끄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네. 내가 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도 그래 애들이 바쁜 걸 어쩌겠어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말이죠. 며칠 후에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고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생일상 하나 안 차려줬다고 쪼잔하게 구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생신 깜빡한 적 있었지. 미영이도 나름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독여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심심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한다고 해서 저도 손주가 가르쳐줘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하거든요. 별로 올릴 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사진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미영이 계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 정도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미영이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미영이 친정 부모님, 우리 철수, 그리고 손주 지훈이까지 5명이 다 웃으면서 V 사인하고 뒤로는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져 있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 써진 글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엄마 생신 기념 가족여행 제주도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냈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샵 가족여행 샵 효도여행 샵 생신 축하 샵 제주도 여행 샵 3세대 여행. 그 글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10월 17일이었어요. 제 생일 이틀 후였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미영이 친구들이 효녀네. 부모님 진짜 좋아하셨겠다. 지훈이도 함께 가서 더 좋았겠어요. 3대가 함께하는 여행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미영이가 답글로 엄마 생신이라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셨고 지훈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놀아서 너무 좋아했어요. 흐흐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미영이 친정어머니 생일은 기억해서 특별히 여행까지 준비하고 우리 철수는 물론이고 손주 지훈이까지 데리고 가서 효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생일 이틀 후의 말이에요. 제 생일은 완전히 깜빡했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친정어머니 생일은 3대가 함께하는 가족여행까지 기획해서 갔다고요? 다른 사진들도 더 봤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흑돼지, 구이집에서 맛있는 걸 먹는 사진, 친정아버지가 우리 철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를 부축해서 걷는 사진도 있었고, 친정아버지랑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철수가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 실제로는 처가 식구들과 제주도로 효도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제주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일 당일이나 전후 며칠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이고 제 손주까지 처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복 입고 혼자 앉아서 식은 미역국을 먹고 있었고요. 어머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는데도 계속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손주까지 데리고 가서 외할머니 생일은 성대하게 축하하면서 친할머니 생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지훈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는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서 친할머니 생일은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며칠 후 철수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생신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 고생했어. 야근 많이 했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철수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컷 놀고 와서는 야근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미영이는 잘 지내고 있어? 네, 미영이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어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다면서 어떻게 제주도까지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냥 생일 챙기기 귀찮아서 안 챙긴 게 아닙니다. 저보다 친정 부모가 훨씬 중요하고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당연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아들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생일을 까먹은 척하면서 장모님 생일에는 아들까지 데리고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다니요. 제 손주를 외할머니한테만 효도하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건가요? 그날 아들 일찍 돌려보내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해야겠어.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야지.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당장 전화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제가 SNS를 뒤져본다는 걸 들키게 되고 괜히 감정적인 시어머니로 보일 뿐이에요. 12년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일주일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가 뭔지, 이 사람들이 진짜 아픈 곳이 어딘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무시 못할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재산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모아둔 돈이 상당해요. 강남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예적금도 꽤 있거든요. 남편이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놨고 주식도 좀 있어요. 철수는 당연히 이걸 다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미영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미영이, 혹시 제가 죽으면 이 아파트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째, 육아 도움입니다. 지금까지 지훈이 돌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저는 강남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미영이 친정은 의정부에 있거든요.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급할 때마다 저한테만 연락이 오는 거죠. 야근한다, 회식이다, 출장 간다, 학원 픽업이 늦는다. 이럴 때마다 제가 지훈이를 돌봐줬습니다. 미영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건 다 제 덕분이에요. 특히 지훈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영이가 야근한다, 회식이다 하면 제가 지훈이를 데려와서 재우고 아침에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고 친정은 멀어서 도움받기 어렵다면서 저한테만 맡겼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은 친정 부모님과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멀어서 도움 못 받는다던 그 친정 부모님과 말이에요. 셋째, 생활 지원입니다. 김치, 반찬, 명절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해줬는데요. 미영이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이런 건 거의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재산 부분은 정말 강력할 겁니다. 미영이 같은 여자한테는 이게 제일 타격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주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강남에 법무법인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상속 전문이라고 나온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네. 3시에 어떠세요? 오후 3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진호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분이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바꿔서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떤 이유로 변경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너무 홀대해서요. 효도는 기대도 안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으로 오세요. 자녀분이 한 분이시군요. 네,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서운한 거죠. 현재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잔고 확인서,
보험 계약서 등등 말이에요. 박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파트가 강남 대치동이군요. 시세가 상당할 텐데 예적금도 꽤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45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45억이라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 정도였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변경하고 싶으세요? 아들 명의로 된 부분을 다 빼고 싶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상속에서 제외하고요. 그럼 누구에게 주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기부하는 걸로 해주세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수정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유 원장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까요. 박 변호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유 원장 작성 방법, 법적 효력, 주의사항 등등 말이에요.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1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유언장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유언장을 금고에 넣어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자, 지금부터 3단계로 제대로 혼내줄 거야. 1단계는 진짜 모습 알려주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닫게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그동안 며느리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이런 차별 대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원래 성격이 나쁜 아이였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건 며느리가 종부리듯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처가 식구들 비위를 맞추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게 해야죠. 며칠 후 철수가 안부 인사차 들렀을 때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철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요즘 미영이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철수가 약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건강하세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이가 비슷하니까 안부가 궁금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혹시 최근에 어디 여행 같은 것도 다녀오셨어? 이때 철수 얼굴이 확 빨갛게 변했어요. 어, 그게, 왜, 뭔가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티가 날 줄이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래? 그럼 미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 네,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 생일도 깜빡할 정도로 철수가 움찔했어요. 엄마, 그거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 때문에.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말했어요. 미영이가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수 있지?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어떻게 아세요? SNS라는 걸 알아? 엄마도 요즘 세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있어. 철수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재미있게 놀았더라? 사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 엄마, 지훈이도 함께 갔고, 너도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던데? 철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까 철수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말했어야지.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게
어머님 생일이랑 겹쳐서. 아, 그래서 엄마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미영이 친정 부모님이랑은 즐겁게 여행을 간 거구나. 철수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철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너는 누구 아들이야? 엄마, 미영이 친정 부모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당연히 엄마 아들이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자기 어머니 생일은 야근 때문에 못 간다고 거짓말하고 장모님 생일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효도하고 철수가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 뭐? 그럼 뭐야?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어디가 안 좋으신데? 사진 보니까 팔팔해 보이시던데. 철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미영이가 시켰지. 그게 아니라 엄마 생일은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 생일만 챙기라고. 엄마, 뭐가 엄마야? 틀린 말했어. 물론 그렇게 시키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런 결과잖아.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철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렸을 때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엄마, 미영이한테 휘둘려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기본도리 문제거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 네.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2,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지. 그래도 너희 가족 위해서 혼자 견뎌왔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어? 철수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제안했더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 미영이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은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철수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집에 가서 미영이한테 뭐라고 할지 걱정하는 모양이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워? 자기 어머니 생일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앞으로는 꼭 챙길게요.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철수야, 미영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기본적인 효도는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철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첫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미영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을 테니까요. 아마 철수가 집에 가서 오늘 일을 말하면 미영이가 뭔가 대책을 세워올 거예요. 그럼 저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미영아. 어머님, 혹시 어제 지훈이 아빠가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응, 왔다 갔어. 지훈이 아빠가 무슨 말 안 하던가요? 특별한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안부 묻고 그랬지.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제주도 여행 얘기는 안 나왔나요? 역시나 핵심을 찌르고 나오네요. 아, 그 얘기했지. SNS에서 봤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말했어야지. 올리질 말던가.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게 어머님께서 실망하실까 봐서 내가 SNS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요즘 우리 나이 또래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많아. 그리고 뭐가 실망스러워? 가족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날이랑 겹쳐서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의 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줘.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야?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게 뭔데?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뭐? 또 내년에는 꼭 챙기겠다고 할 거야? 미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너는 언제 나한테 연락해? 어머님, 지훈이 봐달라 할 때, 김치 떨어졌을 때, 이럴 때만 연락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 외에 언제 안부 전화라도 한 번 했어? 미영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데 안부 인사라도 가끔 하면 안 돼? 어머님,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럼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갔어?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이상하다. 평소에는 바빠서 안부 인사도 못하면서 친정 부모님 생일에는 시간을 어떻게 내? 그게 지훈이도 데리고 가서 3대가 함께 여행하고 지훈이 아빠까지 가서 효도 관광시키고 이건 어떻게 시간을 낸 거야? 미영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아, 그래? 그럼 내 생일은 왜 오래전부터 계획 안 해? 대답이 없네요. 너희 친정어머니는 소중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나는 그냥 당일에 전화 한 통으로 때우면 되는 거야. 이때 미영이 목소리가 확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소홀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면 뭐?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못 뵈니까 이럴 때라도 시간을 내서. 그럼 나는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똑똑히 말해봐. 미영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는 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훈이 돌봐달라고 부탁드리고, 김치도 담가달라고 하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나한테 신경 쓰는 거라고? 어머님, 너 지금 나를 가정부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손주 봐달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한테 신경 쓰는 거야? 미영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는 어머님께서 지훈이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지훈이를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나를 부려먹었다는 소리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확히 말해봐. 미영이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세요? 만족? 내가 언제 과한 요구를 했어? 과한 요구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야? 어머님은 저희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미영아, 나한테 한 게 뭔데? 그동안 내 생일 몇 번이나 챙겨봤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해봐. 몇 번. 그건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 없으면서 뭘 해도 부족하다고. 미영이가 완전히 화가 났나 봅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뭘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까요? 목소리에 짜증이 확 묻어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기본만 해. 시어머니 생일 정도는 챙기고 가끔은 안부 인사라도 하고.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지켜보자. 네, 참, 그리고 미영아. 네, 앞으로는 나도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만 있었잖아.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바뀔 거야. 미영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됐네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딱 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특히 지훈이 생각하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지훈이도 잘못 배울 것 같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당연히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고 외할머니는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간식이라도 준비해두고 혹시 미영이가 연락 올까봐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예상했던 대로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어제 통화 후에 뭔가 느낀 게 있나 봅니다. 그래.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훈이 학원 픽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소 같으면 그래, 알겠다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 돼. 네? 어머님, 안 된다고 했어. 미영이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처리해. 엄마도 약속이 있어. 약속이요? 응. 친구들하고 차 마시러 가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일을 우선시할 겁니다. 어머님, 그럼 시간 조정 가능하실까요? 정말 급해서. 안 돼.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어머님, 미영아, 너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봐.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오는 거 멀긴 하지만 급하면 올 수 있잖아. 미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멀어서. 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부탁한 건 가까워서 당연한 거였다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가까우면 부려먹어도 되고 멀면 안 된다는 거야? 미영이가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일찍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찾든지. 어머님, 뭐가 어머님이야?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 7시쯤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지훈이 픽업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래? 그럼 내가 픽업하러 갔구나? 아니에요. 미영이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뭐? 어머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의무야?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내가 도와준 게 당연한 거였어? 엄마, 철수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너희 편의에 맞춰서 살아야 해? 엄마, 그게 아니라 뭐? 그럼 뭐야? 철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나 안 났어. 그냥 이제부터는 내 일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야. 엄마, 철수야, 엄마가 너희들 뒷바라지만 해야겠니? 철수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칠 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오후에 또 전화했거든요. 어머님, 김치가 떨어져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좀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네, 김치는 내가 담가. 마트에 가면 양념도 다 팔잖아. 어머님, 제가 김치를 어떻게 담가요? 왜 못 담가? 손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유튜브 선생한테 보고 배워. 요즘 다 나와 있어. 어머님, 뭐가 어머님이야? 너 결혼한 지 12년 됐으면서 아직도 김치 못 담가? 미영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미영아, 내 친정 엄마한테 배워. 의정부까지 가서 말이야. 어머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더 맛있을 텐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미영이가 전화했거든요. 어머님,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혹시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이때가 거절하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금쪽 같은 지훈이가 아팠을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안 돼. 어머님, 제가 혼자서는. 왜 혼자야? 지훈이 아빠 있잖아. 지훈이 아빠는 회사에서 못 나와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119 불러. 어머님, 지훈이가 아픈데 어떡해.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무조건 달려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미영아, 나도 오늘 치과 예약 있어. 내일 일정도 중요해. 치과 예약이 정말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취소하고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제 일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그럼 나중에라도. 안 돼. 나도 바빠. 결국 미영이가 회사 조퇴하고 혼자 지훈이 데리고 병원 갔더라고요. 저녁에 철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아픈데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내가 도와줘야 해? 그래도 손주잖아요. 손주는 손주고 나는 나야. 지훈이 부모가 누구야? 엄마, 너희가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거야? 철수가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면 서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너희는 나를 언제 챙겼어?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데려다 줬어? 철수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김치 사러 마트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지훈이 학원 픽업도 미영이가 직접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일찍 나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드디어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깨달았나 보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제부터는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때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말이야. 미영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지금까지는 너희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잖아. 이제는 아니야. 어머님,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는 안 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만 남았습니다. 2단계까지는 일상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어요. 사실 이 카드를 꺼내는 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12년간의 무시와 차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잘못했다, 달라지겠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확실한 충격을 줘야 해요. 며느리가 사과하러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앉아.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우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여유를 가져야 하거든요. 미영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나 이제 63살이잖아.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미영이가 당황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15년, 20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어머님, 그런 생각 안 해요. 거짓말. 너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 어떻게 할지 벌써 계획 다 세워놨을 거야.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생각. 아니야? 그럼 다행이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습니다. 미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너는 슬플까? 당연히 슬프죠. 정말. 왜?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라서.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 대접을 제대로 해봤어?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나서 말이야.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 미영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생각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강남 대치동 아파트인데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미영이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지. 너 부동산 관심 많잖아. 지훈이 아빠도 가끔 시세 얘기하고 그러던데. 미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40억, 42억 정도 될 거야. 예적금이랑 보험금까지 합치면 45억은 넘을 거고. 미영이 눈이 커졌습니다. 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너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에도 충분하고.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미영아.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돈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너희한테 가는 줄 알아? 미영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미영아, 유언장이라는 게 있어. 알지? 네, 나도 유언장 하나 써놨거든. 미영이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걸 바꿨어. 바꿨다고요? 응, 아주 많이 바꿨지.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니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야. 어머님, 뭐가 어머님이야?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미영이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자선 사업하는 게 나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 부모가 누구야? 너희가 키우는 거지. 어머님, 제발. 미영아, 너 정말 웃기다. 평소에는 나 무시하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어머님 소리 하네.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몇 번째 다시 한 번이야?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말로는 누구나 하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너희가 나를 뭘로 봤는지 보여주려고. 미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소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 생일은 깜빡하면서 친정 부모님 생일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효도하고 어머님,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재산은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미영이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미영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효도받을 만한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는 거야.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저는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 유언장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미영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하지만 그러려면 진짜 변해야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미영아, 기회는 한 번만 줄게. 다시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훈이 아빠한테도 전해줘. 잘 알아듣게. 네네, 잘 알겠습니다. 미영이가 그렇게 절실해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유언장을 바꾸셨다고요? 그래, 바꿨어.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12년 동안 쌓인 게 갑자기야? 철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 엄마, 효도는 재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재산은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날 밤,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미영이가 찾아왔거든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왜 왔어?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요. 안부 인사라니 결혼 12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해드릴까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해주겠다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너 요리할 줄 알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미역국도 끓일 수 있어요. 정말 유튜브로 배웠나 봅니다. 그날 미영이가 끓여준 미역국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지훈이는 학교 갔어요. 아침도 제가 차려줬어요. 너가 평소에는 시리얼이나 빵으로 대충 해줬으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지훈이 데리고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왔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담갔더라고요.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거 친정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네, 의정부까지 가서 배워왔어요. 어머님께 직접 담가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감동했습니다. 의정부까지 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왔다니. 제 64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미영이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머님, 올해 생신은 정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어디서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서 해. 그럼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취향을 물어봤습니다. 생일 당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철수도 회사 일찍 마치고 와서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면서 꽃다발을 줬고요. 지훈이도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생신 축하해요라고 삐뚤삐뚤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미영이가 가져온 케이크에는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 케이크에 이런 글도 써주니 가게에서 써준다는 걸 모르는 척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하는 말이요. 제가 직접 썼어요. 너가? 저 진짜 놀랬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지훈이가 밝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내년에도 우리 함께 생신 축하해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저는 아직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하거든요. 1년 정도 자란다고 해서
12년간의 소홀함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후에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와 철수는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지훈이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플 때 달라진 게 가장 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났을 때 미영이가 회사 반차를 내고 와서 병원에 데려가 줬거든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119 불러서 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원장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강남 대치동 그 아파트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는 65세 박순덕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미영이와 철수는 지금도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유 원장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변한 건 인정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기 어려워서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정말 진심으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 사람은 소중한 걸 잃을 뻔해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65세 박순덕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12년간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며느리를 도와왔지만 정작 본인은 홀대받아온 순덕님.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게 3단계 작전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신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점이요. 그리고 효도와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재산이나 유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